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오늘은 대구를 벗어나 봤습니다. 저희가 늘 특별한 그 인물을 초대해 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예, 그 보수의 대가 중 한 분이십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전 주필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안녕하세요. 대가 할 때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과한 말이기 때문에 아하. 부끄럽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무슨 불을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것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은 저승문에 가까워졌나? 그렇게 뭐 또 느끼시는군요. 약간 내가 그렇게 탄탄한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늘 지금도 걱정하고 고뇌하고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대구 MBC가 대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혹시 MBC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MBC를 싫어하지는 않나요? 좀 저희가 쓴소리를 약간 듣고 그런- 외롭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주필님은 외로웠습니다. 요즘 근데 좀 거기에다가 어떠세요? 예. 저까지 얹어 놓으면은 저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대구 분들이 아마 제 싫어할 거예요. 요즘. 대구 네. 시민들이 왜 싫어할까요? 글쎄요, 요즘 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보수를 비판하는 일이죠. 보수가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보수가 왜 저러고 있냐.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인 국힘당이 왜 저렇게 저질이 되었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니까 아마 대구 시민들은 화가 많이 날지도 모르죠. 저를 보면. 근데 뭐 시민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쓴소리를 넘어서 네. 네. 거의 회초리를 그냥 매우 쳐라. 매우 치라 하면서 휘둘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언제쯤부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직격을 하는 입장이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몰랐어요. 예. 직격을 벌써 오래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 몰랐죠. 그때는 이런 엉터리 정당이 되어 있는지 공천을 팔아먹듯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안 하고 당원들을 완전히 팽개쳐 놓고 있고 당원들을 완전히 무슨 종부리듯 심부름 시키듯 이런 정당인 줄을 잘 몰랐죠. 진즉 알았으면 진즉에 좀 회초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저 서울에서 그 모습만 보고 그럭저럭 뭐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실제로 당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썩어 있는 줄 몰랐죠. 누가 뭐라 그래도 대구 사람들은 그래도 국힘당의 말하자면 양심이다. 국힘당의 센터는 대구의 뿌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자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당이고 의원들이나 또는 리더들이 시키는 대로 투표하고 2번 찍어라 그러면 2번 찍고 이번에는 3번 그러면 3번 찍고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보수적 어떤 성향은 그대로 온전하고 있고 이런 당인 줄 잘 모를걸요. 아마 지금 대구의 많은 시민, 당원 또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 국힘당에 속하는 분들은 아직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낄 겁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그 솔직함에 좀 되게 인상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힘당의 지도자로 또는 차기 대선 후보로 당에서 선출하는 걸 보고 이 당이 왜 이러지? 그 순간. 하고 느끼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중앙에서 무슨 뭐 조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또는 밖에서 정당이 아닌 무슨 종교단체 표까지 지금 그거 지키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정당도 아닌 정당으로 정당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국힘당은 원래 이런 당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닫게 돼요. 여전히 잘 모르는 미몽에 빠져 있는 걸까요? 국힘당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격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달지 않을 겁니다.
예. 국힘당 당원들은 절대로 깨닫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아. 있어요. 그 굳은 결심이 소위 부정선거론이라는 아주 웃기는 편리한 지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답변이 궁해지거나 불리해지면은 부정선거론으로 편리하게 도망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쟤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 아. 심지어 윤석열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아, 시스템 스스로도, 자체를 예. 부정하네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한 더 7%, 많은 격차로 8% 정도 더 예. 많은 격차로 이겼을 건데 쟤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겨우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죠. 하나의 완전한 정만 타도하면 되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논리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편리한 모든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야라고 핑계를 대면 되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뭐 개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인적 쇄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서 달리고 있고 그렇죠. 아, 좀 비난도 또 많이 돌려주시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참 이건 타격감이 있다 이런 건 없으세요? 저까지 포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에 대해서 또는 대구 경북에 대해서 소위 경상도 당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안 돼. 얘기하지 마. 놔둬. 그 저까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보수 진영에서 주필님이 공격을 받으시는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진영이 주로 공격을 하죠. 요즘은 뭐 이 소위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은 제가 그렇게 욕해 주니까 좋죠. 달리 보죠. 예, 달리 보고 아 저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옛날에 한미 FTA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 백분 토론이라든지 저쪽에 뭐 다른 방송국에 뭐 심야 토론 이런 거 나다닐 때는 뭐 대한민국 좌파들의 공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우파들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욕 듣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사실 진영을 떠나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또 취임 이후에도 종종 만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그분에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저를 불러서 만났죠. 아하. 아, 예, 예.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 됐고 그래서 기꺼이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처음 제가 만나고 왔을 때에 이 보수권의 유튜브 또 보수권의 소위 시사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어서 정규제 변절자 아이고. 이재명의 푸들이다 뭐 이런 얘기로 도배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예. 다른 변호사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이런 모욕적인 발언은 견딜 수가 없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정도 같으면 뭐 미친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먹으세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죠. 아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주필님께서 이전에는 그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안 마주 앉으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씨는 국사범이고 이재명은 잡범이다. 이런 말을 하셨죠. 제가 쭉 예. 해왔죠. 예, 예.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 네. 그 주필님께서 그때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사고를 칠 것이다. 네. 그때도 근데 이재명을 인정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크게 바뀌셔가지고 어떤 뚜렷한 계기가 계셨나 그게 궁금했어요. 계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예. 만나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나. 그래서 만났는데 보자마자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아니 그냥 둘이서 처음 보자마자 보자마자 배꼽을 잡고 손을 잡고 같이 웃었죠. 그래요. 어떤 상황이죠? 보통 악마라고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약간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악마가 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가 조금씩 했어요. 소위 그 이재명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소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예. 골프를 같이 치기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김문기를 모르느냐는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1심에 유죄를 받고 2심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2심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제가 자료를 다 구해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무죄다 그랬습니다. 아, 예견하셨죠. 예, 이거는 무죄다. 내가 해외 골프를 여러 번 치러 갔는데 나도 4년, 5년 전에 누구하고 골프를 같이 쳤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거를 너는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추궁하는 거다. 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를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시장인데 시의 자회사의 과장급이에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니는 알았어야 된다고 윽박 지르는데 불과하지.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하고 제가 이거는 무죄로 판결이 나야 옳은 판결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무죄가 났죠. 예, 그렇죠. 2심에서. 네.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니까 정규제가 다시 보자 정규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전후였어요. 보자 그래서 후보자 뭐, 시절이었죠. 예, 뭐 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손을 잡고 한참을 웃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은 특히나 이재명 비토 정서가 워낙에 강해서 아직도 잠정적인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뭐 지금 취임 이후에도 탄핵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또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이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만나보시니까 좀 이런 사람이다. 그분이 이념가는 아닙니다. 이념가는 아니다. 네. 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좌익적 성향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분이 이념가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좌익의 밭에서 큰 거예요. 어떤 얘기라 그러면 당연히 좌익적 공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좌익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커서 조금 들여다보자고 가지고 와봐하고 들여다보고 말하자면 문장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우파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보세요. 예. 좌파 그룹에서 컸고 성남시라고 하는 굉장히 거친 그러니까 거기서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멘탈은 굉장히 좌파적일 것이다고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돼요. 본인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 선거 전략상으로도 정규제라든가
예. 또는 종합제라든가 이런 분이 필요하죠. 음. 국힘당 진영에서는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가운데 언론계에 있는 조갑제 정규제하고 미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에 어필하겠다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좌파의 풍경으로 자란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주필님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중도 보수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현실의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은 변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저는 느낍니다. 민주당은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필연적 모순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번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재명을 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말고 소위 중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룹 중에 상당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두 달 만에 이런 상황이 어떻든 폭로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떤 중도 실용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완전히 이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할 이유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거부하는 상태고 국힘당은 아예 그건 뭐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갈등은 이재명 대 민주당의 갈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예고했었거든요. 이재명의 최대의 짐은 문제는 과제는 민주당이 될 거다. 신호가 조금 빨리 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최근에. 신호가 조금 빨리 온 것일 수도 있고 국회에서 여가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두 명이 날아가고 두 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더 나쁜 케이스들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세요. 흔히 보거든요. 특히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 부총리감이 기본적으로 돼?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분위기도 합니다만은 뭐 죄송합니다 본인에게는 이재명의 인사였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집요하게 말하자면 강선우를 악마시키고 했던 그 그룹의 인사였을 가능성도 있죠. 야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욕구보다 이념적 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서 이재명 네. 정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네. 보수는 지난 대선 국민 메시지를 좀 어떻게 읽었어야 됩니까? 보수는 참으로 미스테리한 집단입니다. 미스테리한 집단이고 너무 그 국민들이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어요. 당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정이 민주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되는지에 깊은 관심이 없어요.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답게 선이 굵게 맡겨놨으면 맡겨놓고 믿어야지. 걔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야지. 밀어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시시콜콜하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간섭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경상도 그렇죠. 스타일입니까? 근데 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소위 문민화되었잖아요. 문민화된 소위 87년 체제 이후에 당 안에서 자기의 후보를 치고받는 정치 투쟁 속에서 길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 밖에서 완세트로 이미 이름이 나고
유명한 사람을 영입해서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이라 하면 정치인을 길러내는 게 제1사업이거든요. 제2사업은 그 길러낸 정치인을 국민의 리더로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키운 이 사람은 어때요? 국힘당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큰 사람을 우리 당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들어오시오.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그러려고 했었죠. 이번에도 한덕수라고 하는 아무 당하고 연고도 없고 그저 이 당 밑에서 총리를 했다는 그 총리는 뭐 저쪽 당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그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니까 영입을 해가지고 김문수를 하루아침에 제쳐버리고 날리고. 쓰겠다고 했던 거죠. 그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 정치가 문민화되고 군인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예. 군인들이 다 물러간 자리를 검사와 판사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군인들이 하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검사, 판사들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이라든가 뭐 끊임없이 물러나면 또 판검사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대구의 유권자들은 판검사도 안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을 시키질 않아요. 예. 그거 못 느끼셨어요? 주필님,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면 판검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어릴 때 제가 어른들한테 자주 듣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였어요? 이게 우리는 한나라당이다. 아, 왜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한나라당이지. 대구에서는 간단해요. 그저 판검사 중에 예. 누구 한 명 공천시키면 그거는 뭐 무조건 되고 그 사람은 당에 와서 말 잘 듣는 이제 동맹군이 되죠. 판검사 당에서 판검사 지도부가 은밀하게 누구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홍 시장이 선거 잘하고 있다가 윤석열에게 그렇게 아부하고 예.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파토가 났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느낀 거거든요. 당까지 이제 나가버리시고 당 대표를 몇 번씩이나 했던 분이 그러니까 그 본질을 지금 이제 홍 대표는 환멸을 느끼고 때려치우고 나간 거죠. 이재명 정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의 과오와 실책에 의해서 들어선 게 이제 결정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반윤석열 또는 찬윤석열로 지금 갈라져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주필님의 평가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정치를 안 한 사람입니다. 예.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정치를 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해보려고 했네. 아유. 정치판을 새 판을 짜보려고 하는 어린애가 하룻밤에 우리가 어릴 때 공화국을 몇 개씩 지었다 부쉈다 하는 그 짓을 현실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예. 저 지경이 되는 건 당연하죠. 현실에서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완전히 놀렸죠. 그 지금 이제 이재명이 들어와서 챙기니까 요즘 좀 일 좀 하느라고 피곤해해요. 코피를 쏟았다는 얘기도 초기에 네. 많이 들려왔었죠. 단순히 민주당하고 얘기를 안 해서 국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네. 예. 법치독재라는 말을 씁니다. 예. 요즘. 법치독재 또는 법독재, 쉬운 말로 검찰독재라는 말을 쓰거든요. 상대를 말하자면 엮어 넣는데 정치를 안 하고 검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같이 정치를 해야 될 상대방을 법망으로 엮어 넣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끊임없이 이재명을 이렇게 엮어놓고 저렇게 엮어놓고 이재명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무려 139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겨우 저 불법이라고 밝혀낸 돈 금액은 10만 4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치는 귀찮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악수하고 머리 숙이고 나는 그놈 잡아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짓을 3년을 넘게 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제 새 정권이 출범한 지도 곧 100일에 다가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좀 주신다면 몇 점까지 주시겠습니까? 낙제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낙제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실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인사 같은 게 일부 있을 거예요. 일하느라고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저렇게 만기 칠람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들여다볼 정도로 해박하고 일의 물미를 알고 계신다.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계속 이 상태로 만기 칠람을 하게 되면 예. 서서히 정부는 안 돌아갑니다. 아, 그게 웃기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결정해 줄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요. 결정을 안 해요. 아, 예. 만기 칠람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밖에 결재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이 자꾸 길어지죠. 아, 그 장관들이 결정을 안 하죠. 어느 정도 맡겨둘 필요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신이 책임지고 해 라고 해서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고 그 어떻게 돼갔어 하고 보고받는 걸로 끝나야지 모든 거를 자기 책상 위에 가져와 봐. 이렇게 되면 길이 줄어지죠. 제가 점수를 글쎄요. 뭐 비학점 이상은 한 된다고 봐야 되겠죠. 비학. 그럼 잘 받은 거 그럼 아닌가요? 어디에서 좀 B까지 올라간 거예요? 낙제는 면했다가 지금 B까지 올라갔는데? 아니 70점대로 내려가면 낙제죠. 정치적으로. 아, 지나간 예를 들어서 100일이나 뭐 수개월에 대한 평가보다 네, 앞으로 남은 문제가 그렇죠.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두려움이 들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100일 아직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주변에 그럼요. 그렇게 예, 느끼세요? 주변에 그럼요. 예. 좀 민심을 좀 알아보러 우리 또 제가 사우나를 한번 가봤어요.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 민심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세요. 형님 민생지원금 받았는겨?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았지. 근데 그거 뭐 줄라면 많이 주던가 선납 껍데기 줘가 어디 쓰려고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욕은 할 수 없고 뭐 주필님 말씀처럼 좀 지켜봐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대구 경북 민심도 좀 전에는 이재명 무조건 나쁘다 그러더니 조금 달라졌나? 그래도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럭저럭 뭐 괜찮네 이렇게 예.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60 몇 프로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예, 떨어졌어요. 최근에 50대 초반 정도까지. 50대 초반 같고 아마 50이 무너지고 본인이 얻었던 지지율이 한번 깨질 겁니다. 말하자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항상 지지율을 좀 끌어올립니다.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보수 중에 일부 보수들은 굉장히 악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루에도 막 그런 유튜브를 몇 개씩 모아서 막 쏘아대죠. 이 인사 문제 이런 게 정돈이 되고 또 대통령이 몇 가지 이제 지금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핸들링이 지금 현재 펜딩이 돼 있는 이슈는 일단 어떻게든 다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 좋지 않다고 보는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일단 어떻든 조금씩을 고쳐서라도 한번 다 정리를 하자.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제 법이 발효될 때까지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면은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내 손에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론은 아랑곳 없이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실행이 될 거로 보고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여론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돌아설 여지도 있는 거죠. 보수가 흔히 뭐 안보, 경제 유능하다 이러는데 직전 정권은 좀 많이 까먹은 것 같고요. 아니 윤석열 이분은 뭐 경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수는 좀 어떤 면에서 좀 유능함을 보여야 될까요? 안동 이런 데 가면 조선 유학이 마치 경상도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뿌리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아마 우리 조갑재 선배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힘당은 그런 지리멸렬한 정당이고 대구 경북 여론은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요. 마치 안동역까지 완전히 다르. 완전히 외딴 섬으로 딱 남아있어요. 고쳐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재건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보수가 자기 속의 민주주의를 재건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을 바꿔야 되고 국힘당을 바꿔야 되는데 보수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부정선거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예. 5.18 광수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음모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판을 뒤집고 있거든요.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당의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주장, 그 음모론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호영 같은 분들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느냐? 본인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1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자고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네요. 근데 못 하셨네요. 안 했죠. 안 본인은. 하셨네요. 왜 안 했느냐? 아. 그 새끼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도록 내버려 두라 말이야.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당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한 번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는 망상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대구에서도 누가 정규제 저 또 헛소리 한다고 또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론도 계보가 많습니다. 원래 김어준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김어준이하고 한영 누구죠? 그런 친구들이 만든 건데 그 김어준 부정선거론을 윤석열은 믿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개엄한 날 선거관리위원회 본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군인들을 보냈죠. 군인들을 보내는 걸 보고 부정선거론자들은 막 환호성을 지른 거죠.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진실을 밝힐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밝혀졌나요? 세이브 코리아 시위 같은 것도 그 손현보 목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아드님 손영광 이런 손영광 교수 이런 분들은 정작 그분들은 아마 부정선거를 안 믿을 겁니다. 동대구역에서 진짜 규모가 크게 네. 네, 시위도 했었잖아요. 집회도. 전환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맹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잘 몰라요. 얘기하는 거를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나서고 왜 이렇게 새를 키우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먹히고 있다는 건 더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보수의 처지죠. 근데 아까 김어준 부정선거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정선거론을 확 번질 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담당 국회의원을 정하고 그 국회의원이 전국을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들을 데리고 돌면서 당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그거를 쿨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국민의당 합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부정선거가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조기 진화에 국힘당. 실패하고 네. 지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손도 쓸 수도 없고 아마 지금은 무슨 그런 토론회 나고 열어보면 아마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권성동이 나 자기 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대구 경북 문제군.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누구가 왜 여기 와? 정말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빠졌죠. 정당 해산. 보수 정당 재건의 비전을 지금 아무도 못 가지고 있어요.